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방문한 리안나입니다. 외국인의 시각에서만 특별하게 포착되는 요소들이 한국에는 실로 방대하게 존재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처럼 놀라운 특성들이 정작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사소한 부분이어서 그들 스스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평범하게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입술 마크가 새겨진 거울도 저희 방탄소년단 BTS 팬덤에게는 경이로울 정도로 놀라운 성지순례 장소가 되곤 합니다. 실제로 여기 멤버 중 한 명이 사진을 찍었던 그 꽃이 피어있는 장소가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한국인이라면 이곳이 어디인지 조차 모르고 무심코 지나쳤을 테지만 방탄소년단 팬인 아미들에게는 이 장소가 엄청나게 익숙하며 이곳을 보는 순간 형언할 수 없는 놀라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한국에서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충격적인 발견을 경험하곤 합니다. 한국의 지하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은 이미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지만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던 이들은 지하철보다 더욱 특별해 보이는 대중교통 경험이 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한 외국인 여성 여행객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버스에 탑승할 당시 티머니 카드와 현금을 깜빡하고 소지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요금을 지불할 수 없으니 하차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버스 기사님은 그녀에게 특이한 종이 한 장을 건넸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짐작하시나요? 바로 계좌번호가 기재된 종이었습니다. 이를 받은 미국인 여행객은 엄청난 감동을 받고 이와 관련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대다수의 한국인조차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놀라는 지점과 한국인이 놀라는 지점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돈이 없어도 계좌이체로 나중에 송금할 수 있구나. 몰랐네 라고 생각하며 놀랐습니다. 하지만 미국인이 놀란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계좌 정보를 알려주며 나중에 이 사람이 반드시 돈을 보낼 것이라고 믿는 그 신뢰 행위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영상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만약 버스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질문도 많았는데 여기에 한 외국인 시청자는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래서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겁니다. 저를 먼저 믿어주니까 그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서 돈을 꼭 나중에 보내게 됩니다. 또한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카페를 돌아다닐 수 있는 겁니다. 제발 당신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 계좌로 돈을 보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저 역시 이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 여행객이 반드시 요금을 송금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당연히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는 다소 상반된 의견을 제시한 외국인 여성도 있었는데요. 그녀의 댓글은 What? Usually they just let you in without paying 이었습니다. 이는 대개는 그냥 돈을 내지 않아도 한국 버스 기사님들이 타라고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당신은 왜 종이를 받았느냐는 의미였습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요금을 준비하지 못했는데도 그냥 탑승하라고 하는 기사님이 정말 계시다는 말인가요? 한국은 정말 어떤 나라인지 이런 일들을 접하면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미국 버스가 이랬다면 아마도 미국 인구의 절반은 요금을 내지 않고 버스를 타고 다녔을 것입니다. 이미 지하철에서도 몰래 탑승하는 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현실이니까요.
이처럼 많은 사회 문제들이 존재하는 미국을 보면 화가 많이 납니다. 아,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롤러코스터라고 불리는 한국의 버스가 있습니다. 정작 한국 사람들만 이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데요. 한국에는 고속버스, 일반 시내버스, 그리고 마을버스, 빌리지버스가 존재하지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 마을버스를 코리안 롤러코스터라고 부릅니다. 코리안 롤러코스터라는 느낌이 어떠신지 감이 오시나요? 롤러코스터를 타면 엄청나게 무섭고 급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격렬한 움직임이 느껴지는 기구입니다. 실제로 이 롤러코스터와 관련된 영상도 엄청나게 많이 존재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버스가 정말 심하게 흔들리고 운전이 거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 버스나 고속버스는 잘 포장된 아스팔트 길을 운행하지만 마을버스는 그야말로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도로는 아주 좁거나 경사가 엄청나게 높은 언덕길도 가리지 않고 달립니다. 이런 유형의 버스는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타는 것을 일종의 스릴로 즐거워하는 외국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댓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런 거친 마을버스 경험을 원한다면 부산으로 가라는 조언이 많았습니다. 부산이 이 롤러코스터 경험을 할 수 있는 성지처럼 언급되는 것이죠. 저 역시 한국에서 마을버스를 타본 경험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엄청나게 거칠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탔던 서울의 마을버스는 그냥 조용히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용이라는 단어를 들으니 또 다른 생각이 납니다. 또 미국인들의 눈에 충격적이라며 화제가 되었던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이런 댓글도 달렸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 건지. 한국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전혀 놀랍지 않은 영상인데 말이죠. 여러분도 직접 보시고 무엇이 놀라운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치채셨습니까? 무엇이 놀라운지.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놀라운 점을 알아차리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버스를 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놀라운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진짜 너무나 조용합니다. 미국 버스를 타본 사람들은 그 시끄러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이 없을 때는 조용하기도 하지만 미국 버스는 대개 매우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상한 거지? 라고 적힌 한국인의 댓글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래에 달린 댓글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한국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이런 질문을 던진 것 같은데 저도 한국에 가기 전에는 똑같은 생각을 했었기에 엄청나게 웃기다고 느낀 대목입니다. 그 댓글은 이러했습니다. What if somebody receive a call? Can they answer or not? 이는 아니, 저기서 갑자기 내 전화벨이 울리면 어떻게 해야 해? 전화를 받아야 해? 아니면 그냥 끊어야 해? 라는 질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고민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이 직접 한국 버스에 탑승했을 때 이 문제는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급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댓글로 조언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냥 받고 최대한 조용히 말을 해. 네, 맞습니다. 버스에서 전화 통화를 하지 말라는 법은 한국에 없으며 그저 조용히 통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여러 번 가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처음 방문한 미국인들에게는 버스에서 전화가 오면 식은땀을 줄줄 흘릴 정도로 압박감이 심하며 진정한 생사 문제 수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죠. 그러나 한국에서 조금 살다 보면 버스에서도 조용히 통화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때부터 한 번씩 조용히 통화를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눈에는 미국인들이 마냥 즐겁게 한국 여행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항상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댓글은 버스 안에 조용한 분위기가 너무 좋고 한국이 이래서 좋다고 칭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That's depressing. Why not smile to greet others and say hello? 이 말은 이 영상에 나온 사람들 전부 엄청 우울해 보인다. 서로 얼굴 보면서 웃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안 해 라는 뜻입니다. 이 댓글은 좀 짜증이 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미국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미국 사람들조차 버스 안에서는 인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버스 기사님께 하는 인사라면 모를까. 엘리베이터와는 다르게 버스에서는 인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을 두고 이런 지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인사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한두 명 타고 있는 것도 아니고 10명, 20명 넘게 타고 있다면 마주치는 10명, 20명마다 모두 인사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미국에서는? 아니, 그럼 10명 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인사하는 것이 힘드니 버스에 처음 탈 때 큰 소리로 자기소개를 하면서 모두에게 크게 인사해야 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누가 버스에서 인사를 합니까? 물론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한 명 정도 타고 있다면 인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안 합니다. 무언가 이상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한국을 무턱대고 비난하고 싶어하는 사람 중 한 명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너무나 인기 있는 여행지가 되자 이를 좋지 않게 보는 일부 외국인들이 온라인에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댓글에 논리적으로 반박 hitback하는 내용을 달았습니다. 재미있지요? 네, 정말 한국 사람들은 키보드로 온라인에서 논쟁하는 것을 아주 잘하며 논리적으로 말을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한국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한국 드라마만 보고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K-드라마 모먼트, K-드라마 모멘트라고 불리는 밈, 메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인터넷 문화와 비슷한 현상인데 예를 들어 미국 드라마에서는 누가 포옹하는 장면이 나와도 별다른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드라마에서는 가벼운 입맞춤 한 번에도 엄청나게 큰일이 난 것 같고 미국 드라마와 같은 장면이라도 한국 드라마에서는 뭔가 훨씬 더 극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모먼트라는 것은 남자가 입가에 모든 것을 닦아준다든가 추운 곳에 있을 때 남자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입혀주는 그런 순간들을 일컫습니다. 이와 관련된 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추워할 때 갑자기 다가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여성 리안나는 버스를 기다리는 중에도 이런 드라마 모먼트를 발견하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형태의 버스 정류장을 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운이 좋았네요. 한국은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많은 곳입니다. 아까 요금을 깜빡하고 못 가져왔을 때에 대한 영상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외국인들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보통 티머니 카드 외에 휴대폰에 내장된 티머니를 구입했거나 혹은 티머니가 아닌 지하철만 이용 가능한 교통카드를 사서 버스에 탑승했다가 카드가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한국 버스에서 직접 목격했던 상황입니다. 제가 거의 맨 뒷자리에 타고 있을 때였는데
히잡을 머리에 두른 외국인 여성이 버스에 탔지만 카드가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태그를 해도 전혀 반응이 없자 버스기사 아저씨는 그냥 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그냥 탑승할 수 없다며 내리려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일 앞자리에 타고 있던 한 중년 여성이 나타나서 자기가 대신 결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여성은 버스에 타게 되었고 감사하다고 거듭 인사를 드렸죠. 내릴 때도 감사하다고 또 인사를 하고 내리더군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경우를 2번이나 목격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그렇게 자주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2번이나 이런 상황을 본 것이라면 확실히 한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2번 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이태원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태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이태원에 많이 살고 있지요. 그런데 최근 이태원에서 큰 화제가 된 흥미로운 항공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 정말 중독성이 강합니다. 한국의 복지 수준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 영상은 이쪽 길은 사람이 많아서 갈 수 없다고 표시하는 표지판 같은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찾아보니 보행 상황을 카메라로 직접 즉각적으로 표시하는 기능이었습니다. 심지어 이곳에서는 보행 상황이 어떤지, 사람들이 어떤 속도로 걷고 있는지,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전부 기록한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기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상에 사람들이 크게 놀랐지만 사실 여기에는 가슴 아픈 기억이 서려 있습니다. 바로 이태원 할로윈 인파 사고입니다. 네, 이것은 한국인들에게는 정말 슬픈 사건입니다. 사실 저는 그때 한국에 있었지만 이태원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뉴스로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 계속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곳은 한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애초에 거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표시하는 안내 표지판은 살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본 적이 없으시지 않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요소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은 항상 사람들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정치적인 이야기가 많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인권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진정한 나라인 것입니다. 사실 버스에서 돈이 없다면 다시 내리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계좌로 돈을 보낼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기능을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진정 전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나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한국의 절반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선의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Five Guys, Five Guys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햄버거 가게인데 최근 한국에서도 많이 생겨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이브 가이즈에는 옛날부터 신기한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이 집은 감자튀김을 땅콩 기름으로 만들고 매장 전체에 땅콩 향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땅콩을 먹을 만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음식이 나올 때까지 땅콩을 가져가서 먹으며 기다릴 수 있었고 심지어 따로 음식을 주문하지 않아도 땅콩을 무료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생기자마자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무료 땅콩만 가져갔습니다. 결국 파이브 가이즈는 이제 무료 땅콩 서비스를 거의 다 중단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무료 땅콩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무료 땅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주문도 하지 않는 사람이 매장에 들어와서 무료로 땅콩만 가져가는 경우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지하철을 탔을 때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역무원에게 말해서 카드를 찍지 않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양심인 것이죠. 한국에는 양심이라는 가치가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솔직히 지하철 한 번 타는 데는 1달러밖에 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1달러의 가치보다 양심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단어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입니다. 물론 미국에도 이와 유사한 단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양심보다는 약간 죄책감, guilt이라는 느낌에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보십시오. 벌써부터 미국 단어는 이미 죄를 지은 상태라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죄를 짓기 전부터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죄를 짓기 전부터 양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양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행복을 느낀다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양심이 가득한 나라에서 걱정 없이 여행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 한국에 가고 싶어지네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잠시 멈추시고 좋아요 버튼을 꼭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네. 구독 버튼까지 함께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구독하셨다고요? 역시 최고의 시청자이십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한국에서 겪었던 가장 놀라웠던 양심 모먼트를 공유해 주시고 다음 한국 여행 콘텐츠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